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가이드 시간,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토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좀 네. 일단 가져와 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AI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성장 기대감 역시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EU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 언급을 드리면서 관세와 관련된 제 생각을 좀 곁들여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캔자스시티 지역연은 예. 네, 제조업 지수를 가져왔었는데 이게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지표를 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지금 목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되니까는 이틀 정도 남은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8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실적을 네. 발표를 할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9일 목요일 오전에 발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가 된 뒤에 제가 좀 방송을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하반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선행적인 소비를 좀 당겨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에 과연 정말 수요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편에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면서 레거시 쪽보다는 그래도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약간은 공존하는 그런 네.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려 준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컨센서스를 먼저 살펴보면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매출액 같은 경우는 43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크게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EPS 같은 경우는 0.9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67.7%로 이전보다 약간 낮아지는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GPM이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기는 합니다만 70% 중반 이상의 GP 마진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율에 대한 문제들도 일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재고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는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뭐가 있냐면은 4월 15일에 H20에 대해서 중국 수출 통제가 발생을 하면서 약 55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15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 자체가 이전과 같은 성장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예. 어느 정도는 다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질 텐데 가이던스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 그렇죠. 젠슨항의 뭐 컨퍼런스 콜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네. 하나는 일단 블랙일 생산 노이즈가 해소되면서 이에 따라 GPM이 다시 또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버린 AI라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으로 전방위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결국 고성능 칩
결국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 역시도 엔비디아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이익 증가율 자체가 물론 여전히 높긴 합니다. 다만 증가율 자체가 좀 감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신고가 갱신 흐름을 이전과 같이 이어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그렇죠. 된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출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엔비디아의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향 수출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저가형 칩을 무언가 좀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면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에게는 또 징크스가 있죠. 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줘도 매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시간 외 가격에서 이 주가가 떨어졌었다 보니까 걱정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와 함께 말씀해 주신 대로 젠슨 왕 CEO의 발언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두 번째 토픽으로 관세를 들고 오셨는데 지금 뭐 관세와 관련해서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미국과 또 유럽연합의 이 무역 대표들이 통화를 잘 가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참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트럼프 네.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좀 그렇죠. 경고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어제 월요일 오전이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7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또 7월 9일까지 EU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밝혔습니다. 이 관세 유예 기간은 7월 9일까지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7월 9일이 EU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유예했다가 이제 종료되는 게 7월 9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월 9일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기간이고 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언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부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7월 9일 이전까지 상당폭 협상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이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좀 그렇게 바라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경기 역시도 침체에 준하는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을 살펴보면은 이전과 같은 소득 증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행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서 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체력을 살펴봤을 때 연체율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유예가 끝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연체율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고 더불어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 역시도 신용등급이 높은 쪽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쪽 소비자들에게서는 이 부분 역시도 연체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경기를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협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7월 9일까지 좀 예의주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토픽으로 들고 오신 게 캔자스시티 지역 연은의 이 경제 지표 자료입니다. 지난주 얘기해 주셨을 때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뭐 주목할 만한 제조업 지표들이 많은데 왜 꼭 여기에 좀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 걸까? 방금 전에 얘기하시는 이 내용 중에서 미국 경기를 그렇게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뭐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말씀드렸던 소비단에서의 문제도 있는데 이 투자단에서도 좀 있습니다. 투자단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들이 정책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 그에 따라서 뭐 기존에 예정을 했던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지 고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유보하거나 조절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표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 캔자스시티 여는 제조업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이 중에서 좀 특별 질문으로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은 보시는 차트를 확인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올해 설비 투자나 고용 계획에 있어서 변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스페셜 질문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기업들이 응답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퍼센트 오브 펌즈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한 기업들 중에 몇 퍼센트의 비율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예. 차트거든요. 근데 가운데를 살펴보시면은 이 녹색, 초록색, 파란색, 이 청록색으로 좀 표현이 된 네. 그 막대기가 이제 고용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두 항목 모두 다 살펴보시면은 30%에서 30% 중반의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 계획이나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줄이는 쪽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이 무언가 돈을 써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킬 만한 요인들이 지금은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장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지표만 놓고 네. 보면은 전월에 마이너스 10포인트에서 플러스 18포인트로 상당히 좀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시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인 것 같고 여전히 조금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지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토픽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 증시의 시사하는 바, 힌트는 어디서 찾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간만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예.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을 하고 그렇죠. 코스닥 역시도 1.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저는 더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에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이런 예. 종목들이 강했던 거는 사실 뭐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부분들입니다. 뭐 건설주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강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들은 좀 낙폭 과대주에 해당이 되는 것들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제 쇼커버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는 모습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AMPC 종료 시점이 예상보다는 빠르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네. 예상치 못했던 종목들, 안 좋았던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동반되는 그렇죠.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그만큼 살만한 종목들이 많고 한국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좀 소외되어 있는 잘 안 보는 종목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예.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하반기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어제 자체가 이제 딱 선을 그어서 어제부터 이제 이런 소외주들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7월 9일에 상호관세 유예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점차 이렇게 싸다라는 인식, 이 가격은 그래도 한 단계 올라설 만한 레벨이지 않냐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좀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시장은 모멘텀 중심의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승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집중하는 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